텐즈님들, 제가 최근에 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근데 밥숟가락을 드는 어머니 손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어머니 손을 보니까요, 주름도 많이 생기고 힘줄이랑 핏줄이랑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예전에는 손이 참 고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손에서 나이가 그냥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머니 손에다가 뭐를 좀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등에다가 뭐 할 생각을 안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런 게 있냐면서, 손등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한 10년은 젊어 보인다. 네가 공짜로 해줬지만 이거는 내 돈 주고 해도 하나도 안 아까웠을 것 같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텐즈님들도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는 좋다는 거 막 바르고 시술하고 그러는데 손은 솔직히 신경을 덜 쓰잖아요. 손에 시술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간단한 시술로 이 손등의 나이를 한 10년은 되돌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손등까지 시술을 해요? 왜요? 굳이? PD님이 아직 20대라서 잘 모르는데요, 나이를 먹잖아요. 그러면 시계 보다가 아니면 밥 먹다가 아니면 컴퓨터 하다가 문득문득 여기 손등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이렇게 힘줄이 많이 보였나?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얼굴 눈가에 주름 없고 피부는 잘 관리해서 팽팽해도 손은 나이가 보이는 그런 분들도 많으신데요. 우리 텐즈님들 중에서도 공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간단한 주사 한 방이면요, 손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 손에 해드린 건요, 콜라겐, 엘라스틴, 프로테오글리칸 이런 것들을 그대로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3D 프린터로 젊은 피부를 스캔을 해서 그대로 복원을 해드린 거죠. 오,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네, 일단 시술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손등의 노화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손등에 혈관, 힘줄, 아니면 주름 이렇게 생기는 거를 단순히 뭐 살이 빠져서 혹은 피부가 얇아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살, 그러니까 지방 뭐 이런 것도 줄지만 피부 속에서 콜라겐도 같이 줄어들고 엘라스틴, 프로테오글라이칸 이런 세포 외 기질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피부가 얇아지고, 그러니까 탄력을 잃으면서 이런 뭐 힘줄이 보이고 혈관이 보이고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맨 왼쪽이 가장 젊고 건강한 손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노화가 진행된 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 손등의 통통한 지방이 점점 줄어들고 콜라겐도 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 아래 파묻혀 있던 힘줄, 혈관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져 보이고 피부는 탄력을 잃고 쭈글쭈글해지면서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저희 어머님 손이 맨 오른쪽 사진 있잖아요. 이거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 손등 피부 나이가 몇 살인지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테스트도 있거든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손등을 살짝 구부리고 그 다음에 엄지검지로 여기를 짚는 거예요. 5초 동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놉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재는 거거든요.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1에서 2초 정도면은 아직 탱탱한 20대, 30대, 2, 3초 정도가 걸리면은 40에서 50대, 10초 이상 걸리면은 60대, 그리고 거의 뭐 돌아오지 않고 한참 걸린다, 70대 이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손등의 노화를 비유를 하자면요, 이 피부를 이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쪽에 들어있는 솜도 점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 겉에 있는 겉감 이것도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볼륨만 채우는 게 아니라 피부 자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콜라겐,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다 되살려야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꺼져버린 솜을 다시 좀 짱짱하게 채워야 하는 건데, 보통 방법은 제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요, 콜라겐이 아닌 어떤 다른 물질로 볼륨을 채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라겐을 비롯해서 뭐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채우는 거. 마지막은 우리 몸이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도록 유도를 하는 거.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보통 이게 히얼루론산이라는 거를 많이 써요. 히얼루론산 쓰면은 즉각적인 효과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약간 그 물 찬 것처럼 좀 꿀렁꿀렁꿀렁한 느낌도 좀 있어서 저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요 방법을 선호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콜라겐을 비롯해서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주입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엘라비의 리투오라고 하는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 진피예요. 에? 인체 뭐라고요? 인체 유래 무세포 동종 진피.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의 뭐 실제 피부에서 세포, 어떤 면역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을 제거를 하고 콜라겐, 엘라스틴 뭐 이런 거와 같은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거를 이 3차원 구조를 그대로 남긴 그런 조직이에요. 그래서 뭐 보통 비유를 드리는 게 3D 프린터 그런 거 아시잖아요. 내 진피 성분을 그대로 3D 프린팅으로 복사를 해서 넣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에 철근 콘크리트를 모두 보강을 해서 근본적으로 뭐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피부 탄력, 뭐 두께, 그 다음에 뭐 복원력 뭐 이런 것까지 다 한 번에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자료 화면 보시면요, 진피 구조 사이사이에 어떤 이제 공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섬유 모세포들이 몰려들게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콜라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재생이 쭉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라플렌이라고 하는 콜라겐 부스터 시술인데요. 라플렌? 저 완전 처음 들어봐요. 텐즈님들도 처음 들어보시죠? 쉽게 말해서요, 피부를 뭐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라플렌이라고 하는 게 그 PCL이라고 하는 그런 입자거든요. 그게 CMC라고 하는 그 제일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공사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우선 뭐 이제 이 벽 같은 거, 가벽 같은 거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라플렌도 피부에 들어가면은 가벽 같은 걸 먼저 세워서 일단 볼륨을 바로 꽉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등에다가 시술을 하면은 손등이 팽팽해집니다. 볼륨이 바로 차요. 그리고 한 1주, 2주 지나면은 이제 우리가 가벽을 철거하고 진짜 기둥도 세우고 벽돌도 올리고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을 하잖아요. 이것처럼 라플렌도 콜라겐 기둥을 다시 세워주게 돼요. 사실 뭐 기존에도 여러 뭐 콜라겐 부스터들 있었지만 라플렌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 PCL이라고 하는 그 입자의 모양이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사이즈가 좀 제각각이거나 아니면은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그런데 이 라플렌은 일단은 사이즈들이 전부 다 좀 일정합니다. 크기도 일정하고 그다음에 모양도 동그란 공 모양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표면에 구멍도 나 있고 이 안에도 사실은 좀 비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콜라겐 부스터 같은 경우는 뭉쳐서 결절 생기는 게 사실은 가장 큰 걱정인데, 라플렌 같은 경우는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결절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주입할 때도 훨씬 부드럽게 잘 들어가요. 그리고 이 미세한 이 구멍들 덕분에 콜라겐이 훨씬 더 촘촘하고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가끔 환자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런 뭐 콜라겐 부스터 시술을 하면은 그러면 이거 한 번만 하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영구적인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히얼루론산 필러처럼 뭐 녹이는 주사로 언제든 녹일 수는 없는데 이거는 라플렌 뿐만 아니라 모든 콜라겐 부스터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하지만 라플렌의 PCL 입자는요, 콜라겐 생성을 돕는 자기 역할을 다 하고 나면은 몸 안에서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물하고 이산화탄소 이걸로 분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얘네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내 몸이 직접 만든 내 콜라겐 조직, 그 다음에 뭐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지속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원장님 어머니한테는 뭐 해주신 거예요? 어머님한테 제가 해드린 거는 이제 두 번째, 리투오였어요. 리투? 왜요? 뭐 라플렌 지금 말씀드렸지만 라플렌이 초반에 좀 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래서 빠른 효과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라플렌을 선택을 할 수 있고, 보다 좀 자연스럽고 은근하게 계속 효과가 지속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는 이제 리투오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러운 거 이런 거를 좀 선호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뭐 사람들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뭐 손 이렇게 좀 부어서 다니고 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리투오를 선택을 했고, 그런데 뭐 초반에 뭐 나는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 이런 분들은 뭐 라플렌 아주 좋죠.
아니면은 뭐 레디어스 같은 경우도 CMC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꾸준히 어떤 뭐 콜라겐, 세포의 기질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어서 손등이 아주 좀 맨들맨들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손등의 노화, 그 다음에 손등에 대해서 어떤 시술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히알루론산, 두 번째 인체율의 노세포 동종진피, 그 다음에 세 번째 콜라겐 부스터. 그 중에서는 뭐 리투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라플렌이라고 하는 거, 레디어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추천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리투오, 라플렌, 레디어스가 좀 더 궁금하시다면은 지금 화면에 뜨는 이 영상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스킨 부스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피부가 예뻐지는 10분의 피부텐텐 피부과 전문의 이도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텐즈님들.